국내 항공사 중 미국 본토를 갈 수 있는 항공사가 어디가 있을까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가성비에 집중한 미국 본토를 포함해 중장거리 노선을 목표로 새로운 저비용 항공사가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인데요. 에어프레미아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실제 탑승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저비용 항공사들의 춘추 전국시대 2019년 취향을 목표로 2018년에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습니다. 당시에 폭발적인 해외 여행자 수의 증가, 욜로의 유행 등으로 저비용 항공사들이 폭발적으로 기체수를 늘리는 시기였고, 그 사이를 에어프레미아가 비집고 들어간 것이죠. 이미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 에어서울, 이스타가 있었는데도 에어프레미아,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가 새로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야생 그 자체의 시대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대부분의 저가 항공사들은 자본 잠식 혹은 부도 직전입니다. 어쨌든 에어프레미아는 출발 당시부터 미국 본토를 가는 저비용 항공사를 목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는 동남아만을 가는 상황에서 가성비를 좋아하는 젊은 세대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었죠.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은 미국 본토나 유럽을 가고 싶어도 비행기 자체가 작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출발 때부터 에어버스 330, 보잉 787 등 가장 최신의, 가장 좋은 연비에 가장 최첨단의 비행기를 들여와 긴 거리를 취향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처음 계획은 무난했습니다. 2018년 10월에 면허를 신청했고 약 5달 뒤 2019년 3월 면허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5월 당시 에어프레미아의 대표가 사임을 합니다. 경영권을 놓고 안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던 도중 당시 이사진과 이견이 맞지 않아 대표가 사임을 한 것인데요. 문제는 대표를 교체하는 것은 면허를 재심사하는 사안으로 갈 길이 바쁜 에어프레미아의 엄청난 악재였습니다. 이후에 에어프레미아에서는 2명의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해서 어찌저찌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이미 주었던 면허를 취소시키기까지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에어프레미아는 아직 발급받을 면허가 하나 더 남아있었습니다. AOC라는 항공 운항 증명 면허인데요. 항공사는 크게 2가지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둘 중 하나만을 발급받은 상태였죠. 쉽게 말해 사업장을 차리는 면허는 발급받은 상태이고 그 사업장에서 비행기를 운용해도 된다는 면허는 아직 발급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2020년 2월 이 AOC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국토부에 신청했지만 결국 중국에서 터질 게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로 인해 2020년 말까지 면허는 발급받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면허를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비행기가 뜰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AOC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비상탈출 점검이나 시범 운행을 테스트해봐야 하는데 바이러스로 인해 보잉에서 비행기를 제조하지 않아 항공기를 아직도 받지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면허는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아무것도 못한 채 허비한 뒤 2021년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2021년 3월 전에 취항을 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인데요. 애초에 사업 면허 발급 때 조건이 2년 내 취항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3월 전 항공기를 도입해서 꼭 면허를 받고 취항한다는 발표를 했지만 보잉에서는 감감무소식. 다만 국토부가 에어프레미아를 살려주었는데요. 본래 2021년 3월 5일이었던 기한을 현 시국을 감안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주었습니다. 결국 에어프레미아는 4월이 되어서야 항공기를 인도받았고 나머지 면허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2년 동안 회사만 있었고 비행기는 뜨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이 0원이었고 적자만 쌓이던 상황인 건데요. 2021년 3월 결국 사모펀드 JC 파트너스와 홍콩의 코차이나가 에어프레미아의 경영권을 인수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저비용 항공사가 되었고 결국 눈물의 마지막 면허가 드디어 2021년 7월 발급되었습니다. 그러고 한 달 뒤 2021년 8월 11일 드디어 김포 제주 노선에 취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프레미아는 몇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선 신생 항공사 면허를 발급하며 국토부에서 내건 조건은 거점 공항에서 최소 3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면허를 발급받았던 청주공항 기반 에어로케이, 양양공항 기반의 플라이강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청주공항발, 양양공항발 승객이 없어도 비행기를 띄우는 입장인데 에어로케이는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첫 취항이 김포에서 제주를 가는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었습니다. 다만 인천공항에서는 국내선으로 가는 항공기가 뜨지
가지 않고 또 김포공항이 옆에 있는데 인천공항에서 도대체 누가 국내선을 타냐는 문제가 있어 이 조건을 지킨다면 에어프레미아는 무조건 부도 처리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조금 봐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문제는 김포 제주 노선은 어떤 항공사들이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노선이고 들어가고 싶어도 허가도 안 날 뿐더러 뜰 수 있는 시간대도 이미 포화라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에어프레미아의 김포 출발 제주 도착 비행기는 새벽 6시 30분 혹은 저녁 45분 출발밖에 없습니다. 시간 자체가 정말 너무 최악인 시간대로 배정된 것인데요. 에어프레미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노선이라도 배정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논란은 객실 승무원 채용 과정인데요. 우선 자기소개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 자기소개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고 그 주소를 회사에 보내야 하는데 이 영상이 밖으로 유출되더라도 회사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명시해놓은 조건 때문에 당시 뉴스에서도 보도되고 꽤나 큰 논란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사기업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부 개입은 없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보통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좌석보다도 넓은 좌석을 제공하고 좌석을 두 가지로 나누어 하나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 하나는 일반적인 이코노미 클래스로 구성했는데요. 나중에 미국 본토까지 가는 경우 대한항공의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는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어 타지 못하고 이코노미를 탈 자신이 없다면 에어프레미아의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가 가장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사실 42인치라고 한다면 정말 옆 사람이 피해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갈 수도 있는 정도의 공간이거든요. 또한 와이파이나 다른 혜택 역시 무료로 제공한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보잉 787이라는 정말 최신의 항공기라는 점에서도 매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조종사나 정비사한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승객 입장에서도 보잉 787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우선 기내 압력이 이전 항공기보다 훨씬 좋게 유지됩니다. 쉽게 말해 항공기에 공기를 빵빵하게 넣어 지상에서의 기압과 비슷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귀도 좀 덜 멍멍해지고 피곤해지는 것도 많이 줄인다는 787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음 자체가 이전 항공기보다 낮아졌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전 항공기 대비 약 절반 정도로 소음이 줄었다고 합니다. 우선 저는 8월 16일 월요일 김포에서 오전 6시 30분 출발 비행기를 예매했는데요.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은 79,400원이고 이코노미는 15,000원이 안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이코노미 좌석이 수요나 날짜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지만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은 항상 고정 가격입니다. 평일에는 약 8만원,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약 14만원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네요. 편도 가격이고 새벽 6시 30분 출발 혹은 저녁 6시 45분 출발이라는 점에서 절대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시간대에 다른 항공사 가격편을 보더라도 일반 이코노미 가격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저는 합격입니다. 새벽 6시 30분 비행기를 타기 위해 저는 집에서 약 5시쯤 출발했습니다. 참고로 녹화를 하고 있는 2021년 8월 기준 공항 리무진이 전 노선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새벽 6시쯤인데도 불구하고 김포공항에는 사람이 꽤나 많았습니다. 해외여행이 막히다 보니 제주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간이 되어 탑승을 하려고 보니 항공기가 게이트에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탑승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간에 비행기들을 구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아하지만 다른 분들은 선호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버스를 타고 약 5분 정도 이동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전용기나 프로펠러기 등 조그만한 비행기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도중에 반가운 비행기가 보이네요. 하이에어 3호기입니다. 개인적으로 하이에어를 많이 응원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항공기가 도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네요. 이번 항공기 도색 역시 정말 이쁩니다. 드디어 에어프레미아 1호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보잉 787 드림라이너를 제주행 비행기로 만나다니 기분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쉽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한항공만 787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에어프레미아가 잇고 있습니다. 보잉 787은 약 30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물론 옵션에 따라 최대 440명까지 탑승 가능합니다. 최대 갈 수 있는 거리는 평균 13,000km로 지구 둘레의 약 3분의 1을 갈 수 있겠네요. 최대 속도는 마하 0.9, 즉 소리 속도의 90%로 갈 수 있습니다. 약 950km입니다. 비행기에 달려있는 엔진은 GE, 즉 제너럴 일렉트릭을 달거나 롤스로이스를 달고 있습니다. 이는 비행기마다 조금씩은 다른데요. 에어프레미아에 달려있는 엔진은 롤스로이스 트렌드 1000 엔진입니다. 크기부터가 정말 큽니다.
엔진 특징으로는 엔진 후방부를 물결 모양으로 만들어 다른 여객기에 비해 소음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항공기는 후방부가 물결이 아니라 일자로 되어 있죠. 롤스로이스에서 만든 트렌드 1000 엔진입니다. 특징들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엔진이 돌면서 내부의 온도는 거의 태양의 2분의 1까지 상승하고 소음은 기존 항공기 대비 절반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동시에 연비는 20% 정도 높아졌고요. 참고로 롤스로이스에서는 엔진 내부 블레이드를 조립 시 모두 100% 수작업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예약한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입니다. 뒤쪽으로는 일반 이코노미 좌석이 있고요. 정말 넓고 좋네요. 보잉 787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신기한 기능은 비행기 창문을 수동으로 내리는 덮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버튼으로 창문의 밝기를 조절 가능합니다. 바로 눌러보았습니다. 창문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완전 어두워진다면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든 좌석에는 앞에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일반 이코노미 좌석에도 모든 자리에 붙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디스플레이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추후에 국제선이 뜨기 시작한다면 이를 통해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항공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새것의 냄새가 났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중고 항공기를 들여온 것이 아닌 새 비행기를 리스 형태로 들여왔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컨디션이었습니다. 모든 좌석에는 물 거치대가 있고 발 받침대도 역시 있었습니다. 또한 좌석도 뒤로 꽤나 많이 넘어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혹시 지금 제주 가는 건데도 되는 건가요?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하시면 네. 와이파이 표시가 떠지는데 그래요?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중간에 승무원분이 와이파이 이용권을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에어프레미아는 비행기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격은 사악했습니다. 현재는 프로모션으로 10메가 이용권을 무료로 주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텍스트를 보내는 정도로 사용 가능해 보입니다. 본래 가격은 10메가당 2.95달러, 현재 환율로 3,500원입니다. 최대 용량은 250메가이고 가격은 42,000원입니다. 하지만 조금 황당하게도 실제 와이파이 이용을 해보니 인터넷 접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직 시작 단계라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모든 좌석에 220V, 110V를 꼽을 수 있는 전원선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물론 충전용 USB 포트 역시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놀란 점은 소음이 굉장히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륙시 확실히 다른 항공기보다 소음이 작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타본 항공기 중 월등히 소음이 작았습니다. 물론 순항 중에도 소음이 작아 굉장히 편안한 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에어프레미아처럼 저비용 항공사와 일반 항공사의 중간 지점, 즉 가성비를 추구하는 항공사들은 해외에서도 몇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큰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망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이 예정되어 있는 지금 에어프레미아가 앞으로도 승승장구해 우리나라에도 프리미엄 이코노미를 운영하는 항공사가 더 많이 생기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주에 갈 예정이 있으시다면 에어프레미아 꼭 타보시길 추천합니다.